제가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후지필름에서 나온 미러리스 카메라 X-T5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죠. 지금 이 제품으로 거울을 통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독자 수나 조회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광고를 받을 수도 없는 유튜버입니다. 구매하게 된 히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유튜브를 소니 카메라로 촬영을 해왔었습니다. A7M3 마크 3로 촬영을 하다가 30분 이상 촬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A7C로 기기를 바꿨습니다. 세컨 카메라는 그대로 A6400을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A7C를 촬영을 하다가 보니까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가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10비트에 대한 동경 같은 것들이 생겨서 A7M4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나오자마자 샀어요. 그런데 왜 제가 후지필름으로 넘어왔느냐? 가장 큰 이유는 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업계 표준은 여전히 소니 쪽 카메라라고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업계 표준이 됐던 거겠죠. 그 많은 장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들은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오토포커스, 아이 트래킹. 잠시만요. 이게 제가 주식 때문에 핸드폰을 끌 수가 없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손떨방도 하나의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또 소니의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는 빛이 좀 부족한 환경에서 좀 유리하다는 게 있습니다. 특히 A7S 라인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후지필름 카메라로 옮겨온 이유는 바로 감성이에요. 이 색감입니다. 소니 색감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소니만 계속 쓰다 보니까 소니 색감에 조금 제가 질렸어요. 사진을 찍는 데는 확실히 후지필름으로 갈아탄 이후에 훨씬 더 큰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이 재미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써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가격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격? 아니 이게 풀프레임이 아닌 카메라인데 X-T5가 지금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는데 바디가 이게 어떻게 가격을 생각해서 이걸로 바꿨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카메라를 사게 되면 미러리스 카메라는 이 렌즈가 필요해요. 우리들이 보통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충분해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 그 다음에 핸드폰 카메라들의 한계는 바로 이 센서 크기에서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7M4나 A7M3는 풀프레임 카메라예요. 그래서 풀프레임 카메라의 특징은 아웃포커싱 굉장히 잘 돼요. 그런데 영상은 조리개를 이렇게 확 개방해가지고 찍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유튜브는요.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조리개를 확 열게 되면은 이 depth of field라고 하죠. 피사기 심도가 아주 얇기 때문에 이런 영상 촬영, 특히 오토포커스에 의해서 촬영자가 없이 셀프 촬영을 할 때는 조리개를 확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프레임의 장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진에 있어서는 확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영상은 어차피 픽셀을 다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1인치나 크롭 카메라나 풀프레임이나 만약에 이제 4K 촬영까지 정도를 하게 된다면 영상의 비트레이트와 또 색 깊이라고 합니다. 컬러, depth of color가 10비트를 만약에 지원해 준다면 센서가 1인치냐 크롭이냐 풀프레임이냐는 결과물에 거의 차이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않아요. 소니에도 또 크롭 카메라가 있습니다. A6400, A6600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진의 재미를 느끼게끔 만든 카메라들이 아니에요. 뷰파인더와 LCD 창을 비교해보면 재원, 이제 스펙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후지 카메라들의 크롭 카메라들이 소니 카메라의 크롭 카메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스펙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골랐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X-T4가 X-T3에 비해서 갑자기 손떨방이 장착이 되고 손떨방이 아주 만족스러운 성능을 발휘하게 됐다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 다음에 예전에 이 소니 카메라들이 이 영상 업계 표준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상 촬영 길이가 30분 제한 또는 15분 제한이 없었다는 것인데 후지필름에서 X-T4부터는 이 영상 촬영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과감하게 이쪽으로 옮겨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롭 카메라를 했을 때 뭐가 장점이냐, 영상에서는 충분히 비트레이트와 색 깊이가 받쳐준다면 풀프레임 카메라에 못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못지 않다는 건 더 좋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쪽으로 가냐?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렌즈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여행 갈 때는 광범위 줌 렌즈가 필요한데, 광범위 줌 렌즈는 졸기가 한 4.0 아니야. 4.0보다는 더 밝았으면 좋겠어. 적어도 3.6은 돼야 돼. 그 다음에 망원으로 밝으면서 OIS 이제, 왜냐면 또 망원은 손떨방이 필수예요. 여기서 0.01cm 떨리면 이게 만약에 300m 뒤에 거를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300m 뒤에 건 뭐 이거 제가 피타고라스를 지금 할 수는 없고 몇 미터가 몇 미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최소 1미터가 막 움직이는 겁니다. 특히 저같이 약간의 수전증을 겪고 있으신 분들, 왜 이렇게 너 손 떨어?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손떨방은 필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손떨방까지 장착된 풀프레임 렌즈들은 가격이 정말로 높아요. 그래서 이 크롭 카메라를 선택한 겁니다. 제가 정말 망원 렌즈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망원 렌즈는 사실 이 유튜브 촬영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 유튜브는 그냥 셀프 촬영하는 건데, 한강공원 같은 데서 만약에 망원 카메라로 뒤에 아웃포커싱 확 날리면서 멋있게 촬영하고 싶다? 100m 뒤에다 놔두고 촬영하다가 누가 가져가면은 어떡합니까? 누가 진짜 갖고 튀면 망원 렌즈는 못 잡아요. 그래서 망원 렌즈는 그렇게 이 영상에서 필요가 없는데 너무 갖고 싶었어요. 갖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사진 촬영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망원 렌즈를 샀어요. 이렇게 55-200 중고로 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본인이 그렇게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망원 렌즈로 인물 사진을 찍은 다음에 보여줘 보세요. 다른 분들 포커스는 오토에다 맡기고, 그렇게 되면 사진 잘 찍는다는 얘기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저도 뭐 그렇게 선천적으로 구도를 잘 잡거나 미적 감각이 있어서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아니고요. 후천적으로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니까 배워서 정말로 구도, 예술적 DNA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망원 렌즈로 찍으니까 아주 괜찮게 찍히더라고요. 네, 개괄적으로 이렇게 후지필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말씀을 못 드렸네요. 렌즈를 한번, 망원 렌즈를 껴볼까요? 네. 이걸 끄고 망원 렌즈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장착하고 있었던 렌즈는 1855, 그 다음에 이 렌즈는 5200입니다. 이 화각이 아까 제가 갖고 있었던 렌즈 중에 가장 줌인된 화각이었다면 여기서는 가장 줌아웃된 화각이고요. 좀 부담스러우시죠? 네, 이 화각이 제일 줌인된 200mm 화각입니다. 지금 제가 설정한 이 X-T5에서는 얼굴 감지 대신에 3.2에서 제가 설정한 거리예요. 8m 정도 사이에 있는 피사체를 잡아라 라는 거를 지금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더 잘 잡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는요. X-T5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